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의 진실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히 한번 제 자신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많이 시끄럽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이 원로 회의를 출범시키면서 극한 대립을 끊자 뭐 이런 뉴스까지 나오는 걸 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을 민주당에서 이제 정권의 핵심을 공격하기 위한 칼로 썼는데 이 스스로에게 그 칼날이 돌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보편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식입니다. 쟁점은 양평 고속도로 변경안이 과연 김건희 여사 주상 땅에 이익을 주었나 이것이고,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IC는 보통 이제 나들목입니다. 이제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위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IC가 생기면 인리 지역은 땅값은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제 JC가 이제 생기는 지역입니다. 김건희 여사 주상 땅이 있다는 그곳은 JC가 생기는데 이 JC는 부동산에 조금만 상식이라도 있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부동산에서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모두들 알고 있을 겁니다. 고속도로 교차점을 JC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소음이나 공해로 다 같이 하락이 됩니다. 그래서 뭐 500m 이내라면 그야말로 그 땅값이 오히려 많은 타격을 입고 떨어지고 한 1000m 이상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어야 그나마 나은 것이고, IC는 도로 접근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 인근 지역이 많은 발전을 하고 그야말로 집값에도 혜택을 줍니다. 한번 잠시 이란과 이안을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은 원래 두물머리 쪽에 많이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예전에 강화도하고 양평하고가 이제 전원주택지로 다 가장 가까움을 받았었는데, 강화도가 거리가 원거리이고 또 교통체증이 많기 때문에 강화도는 이제 여러 사람의 눈길에서 멀어졌고, 지금 양평도 이제 그 전원주택지로 다 많이 부상을 하는데, 실제 거기서 출퇴근을 하려면은 도로가 한 곳이기 때문에 많이 밀리기 때문에 밀릴 때는 출퇴근 시간에 1시간,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실제 출퇴근하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서는 양평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가 나면 좀 사정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양평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고속도로 안이 최근에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민주당에서 이 문제로다가 정치 쟁점화가 되어서 아마 당사자인 원희룡 장관이 모두 없던 걸로 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이런 것에 문제가 된다면 주민투표를 해서라도 이것은 이제 가능하고, 실제 이러한 그 노선 변경은 사실 이 부동산에 좀 조예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타 변경도 2018년만 해도 20사건 중 14건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예타는 그것을 하기 위한 처음에 기본 계획이고, 나중에 돈이 덜 들거나 또한 여러가지 여건상 그렇게 변경의 필요성이 있으면 언제라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이 고속도로나 이런 그 정부 예타라 하더라도 그런 아니고, 실제 세종고속도로 세종시로 가는 고속도로 대길 6번지 쪽으로 처음에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것도 다른 노선으로 변경을 되었습니다. 여기 되면 여러가지 조사를 해서 실제 그 노선이 타당하고 그렇게 건설이 됨으로써 더 가치가 있고 여러가지 면에서 좋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서 쪽으로 가는 것은 원래 2021년 정동준 민주당 군수가 군수 있을 적에 그것으로 됐다고 하는데, 민주당 당시 이제 군수는 옥천 아신리에 3046평의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 2,937평은 있던 땅이고, 나중에 이제 추가로 258평을 구입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투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고, 실제 이때 당시 군수였기 때문에 일반인들 시각에서는 당연히 고속도로 JC나 IC가 건설되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고, 소형 258평을 나중에 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말로는 앞이 사유투지이기 때문에 안 사놓으면 나중에 이제 도로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부동산을 소질이 있어서 그렇게 샀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그렇든 뭐 또 혹은 뭐 아닌 게 아니라 자기가 그 뭐 돈이 있어서 좀 샀던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안은 이제 최근에 이제 변경됐다고 하는데, 요즘 나오는 신문으로 보니까 최초에 한 것은 2018년 12월 공개한 2030 양평 기본 계획에 이미 강상으로 되었다고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난 것을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최근에 바뀐 것도 아닌데, 이것을 뭐 최근에 그 예를 들어서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에서 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알아서 껴가지고서 고속도로 노선을 그렇게 됐다?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만일 그렇다면 거기다가 IC를 놔줘야지 JCT를 놔준다는 것은 이 김건희 여사 그 조상 땅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더 망하게 하는 짓입니다. 이것은 이 JC가 나면은 그 인근 지역의 땅값은 오히려 쓸 용도가 없고 가치가 떨어지고 팔려도 잘 팔리지도 않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것은 이해도 안 가는 의미와,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이제 선산 등이 약 7천여 평이 있다고 했는데, 필지가 많건 적건 7천여 평이 있던 고향 땅에 고향 선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미 그 땅은 수십 년 전서부터 그 모친이 가지고 있고 그 조상 묘가 있는 땅이라 하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최근에 산 것도 아닌데, 또 설령 그것이 노선 변경이 예를 들어서 됐다고 해서 JC가 들어와서 땅값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지만 역효과지만은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나중에 판다고 해도 출가 외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익이 돌아간다면 그 자손들, 예를 들어서 손자까지라도 전부 1인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10억이라면 몇백만 원 차이가 들어올 건데, 그것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 돼서 그것을 위해서 누구한테 요구했거나 누가 또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그것을 그렇게 해줬겠습니까? 심지어 대기업 회장을 만나서 또 심지어 뭐 야당 대표나 누가 해도 직업이 없는 사람들도 잘 먹고 삽니다. 그거는 아마 잘 모르기는 하지만 누군가가 도와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심지어 대통령이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것에 이재를 부린다면은 얼마든지 뭐 대기업 회장들 만나서 이렇게 좌담이라도 화가하면은, 뭐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는 어떤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고, 그리고 양평군에서는 거기에다 하는 것이 실제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가려면 이 두 강을 건너야 됩니다. 두 강을 건너야 되고, 여기는 이 토지도 여기는 건설하기도 훨씬 쉽고, 또 실제 여기서 이렇게 건설을 해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양평 사람들한테 이익이 됩니다. 양평읍이 가장 인구가 많은데, 아마 투표를 한데도 거기에 가까운 그곳 사람들이 실제 이익을 얻는 것이지, 어떤 뭐 야당 양평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양평 고속도로는 서울시민을 위해서 낸 거라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양평을 왜 고속도로를 냅니까? 두물머리 이런 데 구경 와서 차가 막히고 하는 것도 양평 사람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되는데, 양평 사람을 위해서 양평의 고속도로는 당연히 건설됩니다. 그렇다면은 양평에 건설되는 JC는 당연히 이것은 강화 쪽으로 건설이 되는 것이 맞고, 또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그렇고, 이 양서면 강화 쪽에 IC를 한다고 하는데, 이 강화 쪽의 IC는 1안이나 2안이나 되어 있고 거기에 IC가 건설이 됩니다. 양평에 JCT만 논다면은 이를테면 고속도로 규타점만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양평에 진입하는 진로가 있어야지. 그래서 그거는 그야말로 부동산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것은 억지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에서 이 가치평가를 할 때 JC가 들어와서 인근에 그 많은 노선 교차점으로 인해서 그 일대는 땅을 쓰지 못하고, 가까운 지역은 땅을 아예 사지도 않습니다. 사면 손해고 개발도 어렵습니다. 그런 데는 오히려 IC가 들어오면 개발을 하고 땅값이 올라가는데, 그렇다면은 그 누구 말 맞으나 알아준 것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의 편을 봐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도 이해도 안 가요. 그렇게 한 사람이 그것은 잘못이고, 여기 뭐 1안보다 2안이 양평 주민이 2배 이상 혜택이고 환경 파괴도 적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국 지도를 보고서 이렇게 부동산 강의도 하고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아는데, 양평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엊그제도 제가 이제 양평에 사는 친구를 만났는데, 양평에 이제 나이 먹어서 거의 이제 80대가 다 되는데 가서 산다고, 저런 주택에 산다고 들어갔는데 도로 나왔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어디 나오려면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되고 있어서 다시 이제 서울로 이렇게 한 친구를 만나서 엊그제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한번 여기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전 군수 일가 토지 있다고 했는데 이거 뭐 이 사람 있어도 이것이 이 서령 200여 평을 샀다가 해도 예를 들어서 그 토지를 진입하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기존 아니든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닐 것도 같고 여기서 또 강화면 쪽으로 해가지고서 이 지금 나돌목을 강화 쪽으로다가 여기 JCT가 났다고 해서 김건희 여사한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평 인구를 볼 때 12만입니다. 12만의 강상이 1285, 양서면이 13,983, 양서면이 조금 많지만 여기 양평읍의 강상 쪽으로 하면은 가깝습니다. 또 용문도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양평 사람들을 순수히 위해서 한다면 당연히 IC는 강화 쪽으로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첫날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건설상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도 이 안이 훨씬 좋다고 이제 그 국토부 관계자나 또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밝혔는데 저도 이해가 가는 대목입니다. 여기 이제 신문에 나고 이 뉴스에 난 것을 가지고 양평 전동군 전 양평군수 집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뭐 이렇게 이것을 그 사람이 뭐 군수하면서 땅 285평이 그렇게 문제가 되도록 그렇게 뭐 그 자기 노후에나 혹은 그 앞으로 예를 들어서 거기가 발전하게 되면 그 나무 사유투들을 간다면 나중에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거는 사야 할 토지지 그것을 세간경을 오히려 이 김건희 여사 이 문제를 꺼내므로써 이렇게 이 양평 이 전 군수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서 이제 쭉 하다 보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찬 얘기가 나오는데 이해찬 세종집 저도 잘 압니다. 그 집도 저도 알고 인근에 그 바로 주위에도 제 지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압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뭐 이해찬 이렇게 이해찬 나들목 연기 나들목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짐이 없던 게 생긴 건 당시 이해찬 씨가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고 이해찬 씨는 서울에서 관악구에서 5선 그리고 세종시에서 2번에서 7선이나 나설 때마다 됐던 사람인데 여기서 이제 노후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지금 52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용띠면 고위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사람인데 그 70이 넘어서 아마 그 사람도 그 종심 소유 불육을 하고 공자가 한 말대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을 해도 이제 도를 넘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이제는 이제 좀 떠나야지 않나 생각을 하고 또 옛날에는 조선시대는 70이 넘으면 사형 집행도 안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투자해서 뭐 4배 이상 몇 배 이상 올랐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작년인가도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유튜브 하면서 이해찬 씨는 제가 볼 때는 토지 투자를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한 사람이 일단은 순순히 전원주택이나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것도 오히려 더 비춰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는 여기도 집을 사가지고서 이거 뭐 전술이 427-9하고 11 두 번째 샀다가 했는데 이 사람 여기 땅 사서 집을 짓고 동네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이 사람은 저는 뭐 아무리 누가 뭐 투기 해도 이 사람도 뭐 투기 반열에 올릴 사람도 아니고 순순히 한 사람이고 저는 이해찬이나 또 전 그 민주당 같은 김건희 여사 누구 여기는 투기에나 여기에 가담하지 않고 여기에 전원 관계가 없는 자만 이 민주당 정권이 핵심을 공격하기 위해서 현 정권한테 칼을 쥐물었지만 오히려 그 스스로에게 칼날이 돌아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김수현 씨 과천 아파트도 이 사람 때문에 좀 일찍 추진되고 조금 도움은 됐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이 뭐 그 정도 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고 주민도 편에서도 이걸 가지고서 뭐 이거를 꼭 그 의미로 바라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선산이 이미 남편 사망 후 고향 선산을 35년간 부인이 그 어머니가 보유하고 있는 땅이 무슨 김건희 여사하고 문제가 되고 조당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선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 그런 잣대로 보여야 된다면은 지금 뭐 고향에 선산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다 가지고 있지.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안 되고 이것은 잘못된 시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토부서 김건희 재산 조회 시 변경했다가 하는데 최씨가 들어오면 더 떨어지네요. 김건희 여사를 망하게 하려고 국토부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는.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예타는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2018년도만 해도 24건 등 14건이 변경됐고, 이런 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정치 쟁점화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그 자기가 아무런 강에서 주상 땅 그 선산인데 거기에 묘가 있습니다. 주상묘가 있는데 그거 팔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경사가 짓고 그 아무런 상관이 없는 땅인데 그거를 갖다가 김건희 여사하고 이렇게 묶어서 그렇게 공격하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또 오히려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무위키에서 보니까 이재명 씨 무고동 공무원 4층 중에서 선관위 신고 보니까 뭐 전과가 사범이고, 성남시장 시절 때는 모라토리움 또 논문 표절 뭐 석사논문 뭐 이런 것에서 가천대에서는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천대 출신인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 공개적으로 같은 데 이름도 모르는 대학이라고 했던데 과연 그 사람 말을 믿을 수 있는지. 형수 욕설 논란도 뭐 인터넷에 또 유튜브에 많이 떠들었는데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이 형 재산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김사랑 강제 납치 감금 문제도 그렇고, 또 저는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뭐 사실은 법원에서 가려질 문제고 설령 그런 것이 있다가 하더라도 저는 좋게 이해하고 싶은데, 과연 실제 그 현행법에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여러 가지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지금은 조사받지만 이게 이제 조만간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0m 옹벽을 했다고 했는데 그 원래 이제 10m가 떨어졌습니다. 10m 떨어졌는데 법적으로 최대 이제 산지관리법에 보면 최대 15m만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최대한 30m를 뛰어야 되는데 10m만 떨어지는 옹벽을 30m가 실제 옹벽이 터졌습니다. 최대한대로 15%. 그리고 그것도 현행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뭐 성남 FC 논란, 백현동 뭐 용도 변경, 뭐 대장동 개발 사건 중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자기 문제를 돌이켜보고 오히려 자기 처신을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추미애도 평창올림픽 때 대통령 모독을 했다고 해서 내부에 수사 의뢰한 것이 오히려 김경수만 잡아는 거리 됐고, 그 전에 광우병 파동 때문에 촛불 집회를 그렇게 해서 나라가 온통 법석이 됐지만 사실은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을 걸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미국에 3사람 걸렸지만은 그것은 영국에 거주하던 사람 2사람이고 한 사람은 다른 나라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실제 광우병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헛소문, 허위 가짜 뉴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양평 고소리 진실은 민주당이 정권의 핵심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스스로에게 지금 앞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